앞에 있는 경제발전소.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. 네,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가 발견됐다. 어떻게 하시나요? 저는 피부에 양보합니다. 소비자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이 날짜 지나면 아예 못 먹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.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 같은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알아봅시다에서는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 표시하자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데일리안의 유통전문기자 임유정 기자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오늘 세 번째인데 네. 이제 좀 적응이 되신 거죠? 네. 현재 우리 정부가 소비기한 표시제라는 걸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은 뭐가 다른 거예요? 소비기한 표시제는 쉽게 말해서 그 식품 패키지에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을 실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표기하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. 현재 우리나라 모든 식품에는 유통기한이 표기되어 있는데요.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시중에서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뜻합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85년도에 이게 도입이 됐고요. 당시에는 그 식품 제조 기술이라든지 유통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해진 것이 오늘날의 그 유통기한이라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국민 대부분이 유통기한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유통기한을 곧 폐기기한으로 잘못 인식을 해서 그 멀쩡한 음식도 버려지고 있다라는 점인데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식품 폐기 규모가 연간 1조 5,400억 원으로 추산이 됐다고 하고요. 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885만 톤에 이른다고 합니다. 실제로 그래서 그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소비기한 표시제입니다. 아예 제품에 소비기한을 표시를 하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인데요. 실제로 이 소비기한을 표기를 했을 때 식품의 이 수명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. 우유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평균 10일 정도가 유통기한인데요. 이거를 도입을 했을 때 50일 정도는 안전하게 섭취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진짜요? 네, 유통기한 네, 네. 지나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는 괜찮다는 얘기예요? 거의 5배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. 네. 그래서 유럽연합과 OECD 37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또 이제 활발하게 논의 중인 그런 상황인데 2023년부터 이게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. 다만 준비 기간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.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될 거다. 앞으로 2년 남았네요. 2년 네네네. 남았고 준비가 길게 필요한 건 5년 정도 준비를 했다 시행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다. 혹은 이게 소비자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. 이게 도입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럼. 네네네. 그렇군요. 그러면 유통업계 입장도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유제품 같은 것들을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드셨다가 배탈이 났어요 해서 네.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 유통업체들 입장은 어떻습니까? 일단 유업계를 중심으로 좀 얘기가 많은 상황인데요. 그 당장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은 그 냉장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국내 유통 시스템은 이런 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근데 낙농업계에 따르면은 국내 보관 온도 기준은 0도에서 10도로 미국 7도 이하, 유럽연합 5도 이하보다 완화된 수준이고요. 이마저도 좀 오픈된 공간에서 진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입장입니다.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소비기한이 도입이 되고 또 섭취기한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변질 사고로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또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국산 우유를 좀 기피하게 될까봐 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특히 국내 냉장우유의 유통기한은 네. 그 개봉 전을
뭐 조건으로 해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설정을 한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는 그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했을 때 집으로 가져가서 보관하는 그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컨대 냉장고를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할 때마다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고 네. 보는 것인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식품 변질에 대한 또 책임 소재 측면에서도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급적 유통기한 이내 제품을 음용할 것을 권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이게 도입이 되더라도 좀 장기적이고도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야 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이게 그 환경부터 시작해서 건강 그리고 사회적인 비용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업계에서 그래서 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요? 아, 맞아요. 네. 그 업계를 중심으로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. 그 편의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편의점 CEO 같은 경우에는 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판매가 부진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모아서 최대 40% 할인 판매를 하는 그린세이브를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를 늘려나가는 그런 중이고요. 또 세븐일레븐 역시 이와 유사한 라스트 오더 서비스를 시행 중인데요. 관계자에 따르면은 라스트 오더로 약 95만 개의 제품을 작년에 팔았다고 하고 네. 또 이로 인해서 폐기 비용 역시 24억 원을 절약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소비자 중심인 소비기한으로 좀 변환을 하는 게 옳다고 바라보고 있고요. 또 소비자의 관리 책임도 높아진다는 점을 함께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음식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유통기한 이런 것들을 읽고 뭐 통조림 같은 건 또 되게 어렵잖아요. 네네. 이런 것들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 수업 시간에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. 재활용이랑 같이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. 네. 금융교육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임유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